자, 이제 수원대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너네 근데 내가 준 엔제 그 다시 복습해보니? 안 하니? 딱 적어놔라. 엔제 하루에 3개씩은 해라. 안 하면 죽어 이제. 수특도 안 하지. 수특하고 있어? 할게요 아니면 다 적고 이제 해. 수특 하루에 3개씩 5개씩만 풀어. 5개씩만. 요거는 디폴트로 해놔야 된다잉. 알죠잉? 그러니까 까먹고 안 하는 게 더 많잖아 지금. 까먹지 말고 해 이제 이건. 그리고 많이씩 하지 마. 많이씩 하지 마. 복습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아오다잉.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최근 것부터 과거로 갔는데, 그러면 난이도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과거부터 최신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수원대는 그냥 쉽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8이라고 돼 있고, 자,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지. 자, 그럼 등비수열은 항을 거듭할수록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했을 때 항을 나열할 때 어떤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지? 등비수열은? 공비를 곱하죠. 그죠? 쉬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8이라고 돼 있고,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 2분의 1 곱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괄호하고 10이라고 돼 있지. 그랬을 때 A6, A7, A8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항을 몇 개 더하고 있어? 다 3개씩으로 돼 있지.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수열을 잘하려면은 규칙 내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게 그럼 뭔 말이냐면 얘네 둘의 관계를 보면은 A3, 그러니까 대응을 이렇게 시켜봐. 대응을 A3, A5, A4, A6, A5, A7 이렇게 대응시켜봐. 죄다 몇 칸씩 차이나? 2칸씩 차이 나지. 그럼 그 말은 A3에다가 R제곱을 곱하면 A5가 나오겠지. 공비를 2번 곱하면. A4에다가 R제곱 곱하면 A6 나오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어떤 걸 쌤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에다가 R제곱을 각각 다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8R제곱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A3, A4, A5가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8R제곱은 하고 2분의 1 하고 이렇게 괄호 열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또 뭐야? A4, A5, A6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 보면 어때? 한 칸씩 차이 나지. 그럼 뭐겠어? 여기를 8R이라고 바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하기 12까지 되겠지. 이렇게 잡는 거야. 관계를. 개수가 똑같으니까 더하는 게. 그럼 8R 제곱은 4R 더하기 12가 될 거니까 4로 나누면서 넘겨주면 여기까지 적히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공비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비를 구했죠? 근데 첫 줄에서 문제 뭐라 했어요,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공비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거라고 했지. 그럼 너네 다시 문제 보면은 문제 그 8이라고 돼 있는 게 A3, 4, 5를 더한 거잖아. 그럼 또 이제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3칸씩인 거지. 그래서 8R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27에서
답이 27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규칙 내서 너네가 자유롭게 갖고 노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또 방금 문제랑 똑같이 항이 몇 개씩 더해지고 있어, 지금? 3개씩 더한 걸로 돼 있지. 그럼 이 등차 수열일 땐 이렇게 얘기할게.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가 등장하잖아. 지금 식마다 항이 3개씩 있죠. 그럼 그랬을 때는 등차 중항을 생각하면은 좀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아. 등차 중항이 뭐였어?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였잖아.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항이 3개 등장했을 때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단순하게 보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 보면 알겠지만 A9, A19, A29라고 돼 있지. 그럼 A9랑 A29, 9번째랑 29번째를 봤을 때 그 가운데가 몇 번째죠? 9랑 29의 가운데. 딱 맞춰졌지. 그럼 등차 중항을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A9 더하기 A19 더하기 A29가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니까 이 A9랑 A29를 더한 게 2A19가 되겠지.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 그럼 3A19가 나오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19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도 29, 39, 49라고 돼 있지. 그럼 가운데가 이제 몇일까? 39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29 더하기 A39 더하기 A49는 3A39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A39는 7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3개였던 항을 하나로 줄여버리는 거지. 등비수열에서는 못해. 등비수열은 더한 게 아니라 곱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등비수열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잖아. 근데 등차는 저렇게 더하기 식꼴로 돼 있을 때는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등차 수열이잖아 지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9랑 39 몇 칸 차이 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20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20번 더하게 되면은 A39가 등장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 더하기 20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4가 뭐야? 19번째 항이지. 19번째 항에 공차 20번 더해주면 39번째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 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계속 공식으로 표현 뭐야? 첫 항, 19번째면 첫 항에다 공차 18번. 이런 식으로 식 만들면서 쓰잖아. 그거 말고 그냥 저 A19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쟤를 기준으로 공차를 20번 더하게 되면은 39번째 항에 나오겠구나. 왜? 20칸 차이 나니까. 이해됐어요? 설명까지? 그러니까 공차를 계산하게 되면은 20분의 3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설명까지 됐을까? 자, 근데 문제가 29번째 항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29번째 항은 마찬가지야. 19번째 항이 4라고 돼 있고 몇 칸 차이 나니? 19번째 항이랑 29번째 10칸이니까 공차 10번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9번째에다가. 그러니까 4 더하기 공차를 10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4 더하기 2분의 3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했을 때 2분의 11이 나오는 거죠. 식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등차 등비할 때는. 식을 간소화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확실히?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고 그냥 끄덕이면 안 되고 절대로 막 볼사 뜯어버릴 거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것도 봐볼 수 있어. 아까 우리 등비할 때 뭐였어? 여기서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몇 칸 차이 나는지도 봤었잖아. 이것도 여기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지금 보라색 보면 몇 칸 차이 나지? 20칸 차이 나니까 20D를 더하면 되는 거지. 20D를 더하면 되고 20D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12에다가 쟤한테도 20D 더하고 쟤한테도 20D 더하고 쟤한테도 20D 더하면은 29, 39, 49 이렇게 나오겠지 각각. 그럼 공차를 총 몇 번 더했어? 60번 더했죠. 20D를 3번 했으니까. 그치? 이게 21이 나온다 라는 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공차 계산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20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은 내가 다 알려주겠지. 그래서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단답형 문제예요. 자, 다음은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문제 기니까 한번 잘라주고. 자, 세수 4A, 2A 더하기 B, A 더하기 2B가 무슨 수열 이룬데? 등비수열 이룬다 했지. 자, 그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세수가 등비야. 그럼 우리가 아까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몇 칸 차이 나는지를 확인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쟤네 세 개 말고는 없죠, 문제. 단독적으로만 있죠. 그럼 그랬을 때는 등비 중앙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등비 중앙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수열의 공비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한 거래요. 그때 빈칸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하라는 대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4A, 2A 더하기 B, A분의 2B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루므로 R은 해가지고 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쌤이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슬래시 돼 있잖아요. 여기 뭔 의미냐면 4A분의 1 동그라미 1 네모 이거야. 근데 저거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게 아무리 두둑이 봐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표현했어 그냥. 그럼 지금 우리 뭐가 나와야 돼요? 공비 나와야 되죠. 그럼 너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공비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2는 RA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A1으로 나누게 되면은 공비를 너네가 이제 구하고 싶어. 공비를 구하고 싶으면은 첫째 항분의 두 번째 항 하면은 공비가 딱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웃한게 서로 곱하기 관계잖아. 그럼 이웃한 걸 나누게 되면은 그 몇을 곱했는지 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 이해돼? 그래서 여기 봐봐. R은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4A 분의 네모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1번이지. 그럼 이 4A가 뭔데?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몇 번째 항이 되겠어? 공비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항에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것은 2A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는 또 돼 있고 얘는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에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동그라미 1번으로 돼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제곱은 4A 곱하기 A 플러스 2B라 돼 있지.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뭐야?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 한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를 정리하면은 이제서 이거 하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저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정리를 할 거니까 2A 플러스 B의 제곱은 4A 곱하기 A 플러스 2B니까 4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8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4A 제곱이 날아갈 거고 8AB를 넘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B는 0이 나올 거니까 우변에 0 맞춰줬죠 이제? 그럼 이제 B로만 묶으면 되는 거지. 그럼 B로 묶으면 B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게 결국 끝난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는 건 4a가 들어가야겠지. 뭐 어렵나? 그냥 하는 거잖아 지금.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이때 뭐래요? b는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b는 0이거나 b는 4a인 거잖아. 근데 b는 0이 아니랬으니까 b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4a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2번 돼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뭐래? 공비 찾으래죠. 공비 아까 여기 지금 4a분의 동그라미 1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얘였어. 2a 더하기 b였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공비는 4a분의 2a 플러스 b 해서 b가 4a였죠? 그럼 4a분의 6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약분하면은 2분의 3이 나오겠지. 그게 뭐인 거야? 동그라미 3. 전혀 별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3번이 되는 거지. 4번은 없었다. 편집 잘못했다. 4번은 없었다. 이씨. 나도 같이 편집해야겠다. 여기까지 됐니? 잠깐만, 나도 같이 편집해야 되니까 이거 너네 엔제 만들 때 또 수정된 걸로 줘야 되니까 꺼내놔야겠다. 됐다. 근데 여기서 너네 답 쓸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b는 4a 구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1번 6a라고 답 쓰면 틀려요. 동그라미 1번은 이걸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답은 2a 플러스 b라고 그대로 줘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막 나 좀 더 점수 잘 받아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쓴다고 점수 깎여요? 역시 수험대는 재밌죠? 자,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가처분 듣기 와 졸라 어렵다. 그게 이제 막 컷을 11개, 그러니까 15문제 중에서 11개, 12개 컷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폭탄 문제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간간히 있어요. 자연이에요 대신 인문은 아니에요. 여긴 희소식, 여긴 비소식. 이러다가 그냥 가천대 인문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리고 항상 디폴트야. 국어는 다 맞아야 돼. 국어는 다 맞아야 돼. 국어 문법 봐? 지금? 기껏 찾아서 보내줬더니 안 보지 또. 넌 내신 준비 안 왔잖아. 거기 확통만 할 거 아니야. 해야 되지. 내신 준비해야지. 자, 등차수열 합은 SN이라고 하자고 했지. 자, 그러면은 쌤이랑 얘기했던 거 좀 얘기 다시 해봐야겠죠? 등차수열 합이에요. 첫 번째 몇 차식이에요? 2차식.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차 구하는 거. 공차는 2차항계수에다가 몇 곱하면 돼요? 1 곱하면 되고, 1 곱하면 되고, 2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고 했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합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세 번째 항이 몇이래? 14라고 돼 있고, 다섯 번째 합까지 합이랑 일곱 번째까지 합이 서로 어떻대요? 같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랬을 때 잠깐만 그 문제 좀 보자. 그랬을 때 SN의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요거는 이제 너네가 SN을 2차식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 식을 암기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함수로 바라보면 2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SN을 너네가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일단 두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지? 그러면은 결국 뭐야? A랑 B 문자 두 개만 구하면
SN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저기 보면 A3가 14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째까지 합이랑 7번째 값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식 2번째 거 나왔지. 그럼 문자 2개고 식 2개잖아. 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럼 이거 할 때 A3 있는데 이 A3가 SN으로 표현하면은 세 번째 항까지 합이랑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활용하면 돼. 함함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이해되죠? 확실해요? 그럼 이게 3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저기 SN 해놨잖아. 대입하고 빼면 되겠지. 그럼 빼면은 5A 더하기 B 이렇게 적히게 돼요. 3 대입하고 2 대입한 거예요, 그냥 함수 풀듯이 하는 거야. 그럼 이게 14인 거지. 확실히 됐니? 그 다음 뭐니? S5랑 S7이 같다며. 그럼 이것도 뭐야? 5 넣은 거랑 7 넣은 게 서로 같다 아니야? 그러면은 25A 더하기 5B가 49A 더하기 7B랑 같은 거겠지. 그럼 24A 넘기면 플러스 2B는 0이 될 거고 2로 약분하면은 12 더하기 B가 0 나오겠죠. 그럼 저 위에 식이랑 이 아래 식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 거를 뺄게. 그러면은 둘이 빼게 되면은 7A는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A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 지금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B는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야? SN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라고. 어차피 우린 SN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SN을 저렇게 문자로 잡고 출발을 하자는 거지. 그럼 몇 차 함수씩 나왔어, 다시? 함수를 얘기하면 2차 함수 나왔지. 그리고 위로 블록이지. 그럼 위로 블록이면 무슨 값만 있는 거야? 무슨 값 구할 수 있는 그림이야? 최대 구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구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2차 함수 하듯이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로 묶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논술이니까 바로 가자고. 이거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72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우리가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서 하잖아. 논술일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 보여줘야 돼. 그럼 따라서 n이 몇일 때? 6일 때 최대값 몇인 거예요? 7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네 논술할 때도 최대값 구하라고 했다고 최대값만 띡 쓰면 안 돼요. n이 몇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까지 적어야 완벽하게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니? 뭐 어렵진 않죠. 수업도 끝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졸라 좋겠다 이거죠. 나는 항상 얘기한다. 어려워 보이는 건 버리지 않는다. 그냥 싸그리 싹싹 다 읽고 왔다. 근데 수원대는 이게 다야. 충분히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는 게 가천대 수원대 둘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원대는 이제 할만한데 가천대가 이제 할 때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럼 뭐냐면 이 수원대가 쉽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잊혀지고 아 약식 논술은 어렵구나 이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근데 약식 논술 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잖아. 그리고 수원대가 가장 중간적인 난이도인 거고 가천대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난이도란 말이야. 또 학교 여러 군데 지원할 건데 가천대 하나 보고 와 존나 씨발 존나 어렵잖아 개빡치네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뭐야? 일단은 수원대 무조건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초안정빵으로 하고 싶으면 수원대에서 차라리 과 낮게 쓰는 게 낫겠죠. 초안정빵으로 하고 싶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 또 내 말 듣고 수원대는 낮게 쓰라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 논술을 한 군데 붙고 싶어 근데 내 실력에 너무 자신이 없어
그럼 수원대를 과 좀 낮게 써서 커트라인 조금 낮은 과 있잖아. 그거 써서 그냥 미래에 나한테 던지자. 일단 난 대학을 갔잖아. 라는 생각으로 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수원대도 내신으로 가면은 다 3점 초중이에요, 다. 내신으로 대학 가려면.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학도. 일단 지금 너네가 하는 약식 논술에서 쌤이랑 같이 대비하는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다시 우리가 하는 취지는 레벨업을 위해서라고. 아니 막말로 야 너네 내신으로 갈 수 있을 거면 뭐하러 돈 주고 이거 해.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하게 듣지 말고 너네 개모트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또. 아무튼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잠깐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잠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잠깐 풀어보시고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가천대 봅시다. 자, 가천대 보면은 자, 등차 수열 나왔죠? 등차 수열 나왔고 3개 합이지. 근데 여기 몇 개 합이네? 2개 합이니까 이때는 이제 아까 칸수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등차 중앙 쓰면 되겠죠. 8번째랑 10번째 가운데 몇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3A9는 30이 될 거니까 A9는 10이라는 게 바로 밝혀지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지만 20이라고 23의 가운데를 딱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를 2A20이라 해서 등차 중앙을 또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22는 36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항을 다 하나로 줄였지. 몇 칸 차이 나네? 13칸 차이 나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10에다가 공차를 13번 더하게 되면은 22번째 항이 3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공차가 몇이 나오는 거고?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문제가 30번째 항 거라고 돼 있지. 그럼 30번째 항은 뭐 19번째 항 써도 상관없고 22번째 항 써도 상관없고 22번째를 쓰자 더 가까우니까. 그럼 22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6 더하기 16이니까 5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푼다는 겁니다. 말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얘도 봐보자. 자, 또 이제 빈칸 채우는 거죠. 자, 보면은 자르면서 봐야죠. 모든 항이 음수예요. 모든 항이 음수라는 거 중요하고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SN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여라는 거는 이게 수열판 항등식이야. 왜냐면은 수열에는 x 역할하는 게 n인데 n이 자연수밖에 대입을 못하죠. 그럼 모든 자연수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식 보면은 3 곱하기 sn 더하기 1 더하기 sn은 마이너스 sn 플러스 1 빼기 sn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저건 식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립한다라 돼 있고 a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완성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S1은 A1이랑 같대요. 마이너스 3으로. 이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에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n에다가 동그라미 1을 대입하면 이라고 돼 있지. 그럼 바로 아래를 보는 거야. 아래를 봤더니 지금 저 기억식에 n에다 몇 대입한 모습인 거야? 1을 대입한 모습인 거지. 아, 그러니까 바로 동그라미 1번이 1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1을 대입했어. 그러고 나서 뭐래? 1을 정리하자고 했지. 그럼 정리하면은 지금 S2는 A1 더하기 A2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2래요. 그럼 저 식을 지금 정리한 거잖아. 그럼 저 식을 정리한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리하는 거 안 알려줬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3S2 더하기 S1은 마이너스 S2 빼기 S1의 제곱이라 했을 때 S2에서 S1을 뺐지. 그럼 뭐가 남을까? 그렇죠. A2가 남겠죠. 그럼 A2 제곱은 얘는 3 괄호고 더하기니까 이건 없어지는 게 없지. 근데 S1 더하기 S2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이 몇 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한 개인 거죠. 그럼 얘를 2A1 더하기 A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A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아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3A2는 마이너스 A2 제곱이니까 넘겨서 정리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A2는 암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도는 3이 나와요. 마이너스 6이겠어요? 3이겠어요? 마이너스 6이죠. 왜겠어? 모든 항의 음수라고 먼저 언급했으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말란 소리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났네요. 두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 다음에 한편 기억이 이번엔 n 플러스 1을 대입해가지고 니은의 식을 만들었대요. 저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근데 수식을 니은 빼기 기억을 정의하래요. 그러니까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빼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니은식을 먼저 다시 적어보면은 3 괄호 열고 sn 플러스 2 더하기 sn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니은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억식, 니은식. 자, 그럼 기억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뭐 하라고요? 두 식을? 빼라고 돼 있죠. 그럼 뺄 때 잘 보자. 3으로 또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봐봐. s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그럼 sn 플러스 2랑 sn을 빼면 되겠지? 그럼 몇 번째 항이 남겠네요? 그렇죠. n 플러스 1번째랑 n 플러스 2번째가 남겠죠. 그럼 n 플러스 2번째랑 n 플러스 1번째가 남는 거고,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해가지고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일단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sn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sn 플러스 1, sn 플러스 2 빼기 sn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sn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sn 제곱. 자, 여기까지 남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뺄 거고 하나씩 잘 봐야 돼. 일단 요거 두 개 없어지겠지. 요거 두 개는 없어지고 얘를 잘 보면 얘 흐름이 흐름을 보면 흐름을 볼 수 없구나. 이거 계산이 안 되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sn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sn 플러스 1 sn 플러스 2 빼기 2sn sn 플러스 1 더하기 sn 제곱. 여기까지 되는 거 확인되죠? 근데 여기서 이 둘을 보자. 이 둘을 보면 2로 묶을 수 있지. 그럼 2로 묶게 되면은 2로 묶게 되면은 sn 플러스 1, sn 플러스 2 빼기 sn, s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자, 이제 흐름 잘 봐. 저게 간단하게 돼요.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면 잠깐 자꾸 잘못 생각한다. 이 상태에서 저 식을 보면은 둘이 뭐로 묶이지? sn 플러스 1로 묶이지. 그럼 괄호 열고 sn 플러스 2 빼기 s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을 잘못 썼죠? 식값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n 플러스 2 빼기 sn은 뭐가 되겠어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둘도 볼게. 이 둘은 보면 결국 합차관계지. 차지. 그러니까 저 두 식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sn 플러스 2제곱 빼기 sn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합차니까 sn 플러스 2 빼기 sn 곱하기 sn 플러스 2 더하기 sn 이렇게 적힐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또 빼면 뭐 나오겠어? 얘 나오겠죠. 또. 그럼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sn 플러스 2 더하기 sn 여기까지 잡히게 되겠지. 깨끗이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똑같지. 또 뭐 할 수 있겠어? 묶을 수 있겠죠. 그럼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로 묶게 되면은 esn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랑 얘 남아있지. 그럼 마이너스 sn 플러스 2 빼기 s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안 끝났어요. 지금 sn 플러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sn 플러스 1 더하기 sn 플러스 1로 쪼개도 되겠지, 두 개로. 왜 두 개로 쪼개냐면 하나는 얘랑 계산하고 하나는 얘랑 계산하고. 그럼 sn 플러스 1 하나랑 얘랑 계산하게 되면은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an 플러스 2가 남겠지. 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남으면. 근데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일까? 플러스 an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겠지. 얘가 더 많은 거니까. 그럼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남아있지 sn 플러스 1 얘랑 얘랑 하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이 남겠죠. 어우 식이 꽤 길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과정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갖다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런 거 문제 더 읽어봐야 되지만 여기 얘랑 똑같지. 약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모든 항이 뭐라고 했죠? 음수라 했으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그치? 그럼 0이 될 수가 있겠어요? 0이 될 일이 없겠죠 얘가. 그럼 뭐야? 0이 아니면 약분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은 3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까지 나오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an 플러스 2로 정리하게 되면은 an 플러스 1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전에 거고 이게 다음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 걸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전에 거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3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를 결론 내릴 수 있고 얘가 뭐인 거야? 공차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엄청 어려운 거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문제 사람대로 했고 이 계산이 길 뿐인 거야. 나쁜 새끼죠. 정리하면 여기 바로 이렇게 돼 있지. 3번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만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an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4번에 들어갈 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an은이라고 돼 있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딱 적어주고 첫 항이 마이너스 3 아니니? 그럼 이미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뭐 뺄 거 없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갈게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빡세다. 여기도 지금 해설지 보니까 개새끼들 이 과정 하나도 없어. 해설지 보니까 이 과정을 안 설명해줬어. 그냥 뭐라 돼 있냐면 얘는 이거야. 쓰기 싫었나 봐.
설명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해할 만은 하는 거죠. 이게 식이 길 뿐인 거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지금 등차 등비하니까 자꾸 이런 스타일의 식들이 자꾸 나오네. 계속 연습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2A6이겠죠? 그래서 3A6이 3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A6은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안타깝게도 가운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걸 알지? 그럼 이제 여섯 번째를 가지고 아홉 번째를 표현하는 거야. 몇 칸 차이 나죠? 그러면은 10에다가 공차 3번 더 더해주면 되겠지. 열 번째 항도 뭐야? 10에다가 공차 4번 더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6 나오는 거죠. 그럼 공차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문제가 이제 뭐야? 첫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첫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20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평균 곱하기 항수를 계산하겠지. 그럼 평균을 하려면 첫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공차를 구했지 첫 번째 항이 몇인지는 안 구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하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은 여섯 번째 항에다 공차를 빼야겠지. 그럼 공차를 이제 마이너스 5번 빼야겠죠. 5번 빼야겠죠. 이것이 바로 이해돼요? 그럼 계산하면은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번째 항도 우리 구해야겠죠? 20번째 항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공차를 14번 더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8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은 평균이니까 2분의 20 마이너스 18 곱하기 20개니까 20. 그러면은 20이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무난한 문제들이 나왔었다. 2022년에는. 다음 갑시다. 네, 보면은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래요. 자, 이번에 등비수열이라고 언급했고요. 곱하기 꼴로 돼 있죠. 자, 곱하기 꼴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칸수 얘기할 수 있게 돼. 이건 칸수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두 개씩 곱하고 있죠? 왼쪽 오른쪽 보니까. 근데 왼쪽 오른쪽 보면은 몇 칸 차이 나네? 9칸씩 차이 나죠, 각각. 그럼 이거야. 얘한테 R9제곱 곱해주고 얘한테 R9제곱을 각각 곱해주면은, 즉 R에 18제곱을 곱해주면은 얘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캐치하고 하라는 대로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세수 A3, A13, 동그라미 1번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다. 이거 3개 말하고 있지 갑자기 대뜸. 여기서 3개 안 나왔는데 갑자기 왜 3개 얘기하고 있지? 약간 아무튼 3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뭐야? 등비중앙 쓰라는 소리인 거죠. 등비중앙을 쓰게 되면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근데 세 번째 항은 뭐냐면 AR 제곱이고 13번째 항은 첫 항의 공비 12번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A 제곱 R의 14제곱 이렇게 돼. 그럼 동그라미 1번 제곱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뭐겠어? 지수에다가 2분의 1씩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만 이해됐을까?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니? 그렇죠. 이게 8번째죠. 첫 항의 공비 7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A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등비중항 나왔으니까 그냥 식 쓴 겁니다. 3개 나왔으니까. 확인됐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요거 계산하면서 얘를 보고 그냥 이걸 쓰는 게 아니고 8번째 항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왜? 3번째 항, 13번째 항이라 돼 있으니까 얘도 몇 번째 항 이렇게 적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가운데니까 그냥 되게 됐어요. 두 개 돼 있으니까 잠깐만, 그게 맞는 건데 내가 그럼 되겠네요. 그냥 3번째랑 13번째니까 가운데 8번째죠. 그럼 A, 그치, 이게 맞죠. 그냥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원래. 순간적으로 곱하기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잘못 갖고 있었어. 아무튼, 또한, 그럼 여기 4, 8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효정이가 말했던 대로 하면 여기 몇이 들어가겠어? 12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A8의 4제곱은 갑자기 동그라미 3번이라고 돼 있지.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 등비중앙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3번째, 13번째 여기 문제 써있는 숫자예요. 4번째, 12번째 여기 써있는 숫자예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 그래놓고 A8의 4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거에서 등비중앙을 쓰게 되면은 A8의 제곱은 A3 곱하기 A1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에서 등비중앙 쓰면은 A8 제곱은 A4, A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4제곱 만들라고 돼 있잖아. 의도된 거죠. 이 두식 뭐 하라는 겁니까? 4제곱 만들잖아요. 뭐 하면 돼요, 두식을? 곱해야죠. A8 4제곱이잖아요. 그럼 A8 4제곱은 뭐예요? A3, A4, A12, A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3, 4가 몇이래? 4분의 5, A12, 13, 20이라며. 그럼 저 두 숫자를 곱하는 소리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니까 25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번에 들어갈 게 25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뭐래요? A8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A8의 4제곱이 25면은 A8의 제곱은 몇이겠어? 원래는 풀마 5죠. 원래는. 근데 A8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하면 뭐야? 양수니까 5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얘가 4번이 되는 거죠. 그치? 별거 없어 이거. 그러니까 등비 중앙을 써서 식 만드는 유형이었던 거야 그냥. 다음 또 가보자고 이제.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래요. 그리고 bn을 an 더하기 a7이라고 하재요. 그럼 정보 나왔으니까 잘라주고요. 그리고 bn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지. 그냥 잘 봐. an이 무슨 수열이에요? 그럼 이거 1차식이지. 등차수열 1차식이지. 그리고 A7이라 돼 있지. A7은 이렇게 얘기하지. 함수일까 상수일까? 그러니까 너는 수열을 자꾸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N은 NA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럼 모 N 더하기 뭐 이렇게 꼴로 나올 거란 말이야. 1차식 형태로. 근데 A7은 뭐야? N에다가 몇이 대입된 거야? 7이 대입된 거 아니야? 그럼 F7에 이게 F7. 그럼 X가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대입한 값을 함수라고 해, 상수라고 그래? 상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수인 거 아니야? 그럼 상수에다가 1차식 더했지. 그럼 몇 차식이겠어? 1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BN도 1차식인가라는 거네? 그럼 BN도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BN의 합을 하는 거잖아, SN이.
그럼 등차수에 합하는 거 아니야? 쌤마 이해됐어? 근데 지금 가족법 뭐래? 1부터 12까지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대. SN에 대한 식 줬고 또 SN에 대한 식 줬지. 그럼 뭐다? 아까 우리 수원대에서 했던 SN을 AN제곱 더하기 BN으로 두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SN은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두게 된다면? 그리고 또 여기 뭐라 돼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여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좌우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S13-n은 A 곱하기 13-n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3-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N제곱 더하기 BN은 이거 그냥 쌤이 계산할게요. AN제곱 마이너스 26AN 더하기 169A 그 다음에 더하기 13B 마이너스 BN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함계수 비교하면 B는 1차 함계수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6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3A가 나오겠지. 그리고 좌변에는 상수항이 없죠. 우변도 상수항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상수항을 얘기해보면 19A 더하기 13B가 0이 나온단 말이야. 상수항 가지고만 얘기하면. 그쵸?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요. 이거 똑같이 나와요. 어려운 거 없죠. 지금 항등식 푼 거야 그냥.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조건 나와 있잖아. 대입하면 끝나는 거네 그냥. 그럼 나조건 15 대입하면 이게 60인데 225A 더하기 15B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3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0은 225A 야 오늘 제일 어렵다. 뭐냐 이게 15 곱하기 13이 15를 10번 더하면 150 195 이렇게 돼요. 아 뭐야 왜 B라 써요? A라 써야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30A가 되겠죠. 그럼 A가 몇이에요? 20이에요. 지금 한 건 뭐야? SN을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두고 대입밖에 안 한 거야. 왜? 알았어. 대입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냥 계산만 좀 있을 뿐인 거라고,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B는 마이너스 26까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문제 뭐라니? A5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A5를 구하래요. 그럼 우린 SN을 알았으니까. 그럼 A5를 구할 거면 아까 수원대에서 했던 거 S5에서 S4 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일단 이걸 토대로 SN을 일단 다시 써보면 SN은 2n제곱 마이너스 26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50 마이너스 130 빼기 괄호 열고 32 빼기 10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산 너무 하기 귀찮아서 답 적을게요.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걸 토대로 AN을 구하는 거야. 공차 몇이에요? 4잖아요. 그럼 4N 딱 쓰고요. 첫 항 몇이에요? 1 안 넣어 빨리. 마이너스 24잖아. 그럼 마이너스 24 돼야 되려면은 마이너스 28이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줬다가 5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든 S5 빼기 S4를 하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알겠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수원대를 이용해서 했던 풀이고 풀이 더 있어요. 조금 계산이 많죠.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요거는 잘 이제 너네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팁이야 팁.
저게 수열판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쌤이. 근데 우리 항등식 풀 때 방법 몇 개 있어요? 맨날 얘기하잖아. 2개잖아. 뭐랑 뭐야?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쌤이 지금 풀어준 풀이는 무슨 방법 쓴 것 같아? 계수 비교를 썼지. 그럼 수치 대입으로도 풀 수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올 거냐면 n에다가 6이나 7 한번 넣어봐. 6 또는 7을. 왜 갑자기 이 숫자를 얘기했냐면 6을 넣잖아? S6은 S7이 돼서 딱 둘이 몇 칸 차이 나게 돼? 한 칸 차이가 나도록 숫자를 대입한 거야. 그럼 S6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7번째 항이 0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 그럼 7번째 항이 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두 번째 팁,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 또 여기서도 팁을 가져가면은 S15가 60이라 돼 있지. 그럼 우리 등차수열 합을 계산하는 거야. 등차수열이란 걸 아니까. 그럼 뭐야? 2분의 평균 곱하기 항수여야 되잖아. 그럼 2번에 평균 곱하기 항수하게 되면은 첫 항하고 15번째 항의 평균에다가 15개를 곱하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뭐죠? 오호, 등차 중앙 써야죠, 바로. 등차 중앙부터 생각하는 거야, 둘이 더했을 때는. 그럼 몇 번째 항이야, 이게? 중앙은 8번째니까 목소리 크게 안 해, 이제 안 들려.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야? 15 곱하기 A8인 거 아니야. 근데 7번째 항이 몇이래? 그럼 8번째 항은 공차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니? 15D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15D가 60이란 거잖아. 그럼 공차가 몇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번째 항이 0이라며. 7번째 0이니까 첫 항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첫 항에다가 공차 6번인 거니까 24는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항이 몇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4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차 알았고 첫 항 알았잖아요. 그럼 5번째 항 그냥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검은색으로 쓴 게 풀이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해서 풀이 두 번째를 보여준 거야. 둘 다 반드시 너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너네가 내신 대비 때 실제로 쌤이 풀어준 풀이가 얘예요. 검은색, 파란색.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야? 이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나? 둘 다 연습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은 잘하고 있죠? 한 문제 갑니다. 언제까지 2022년도에 봤던 시험을 풀어야 되니? 아, 졸라 많아, 가천대까지 문제가. 자, 다음 보자. 자,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이래요. 또 이분 등비수열 얘기하고 있고, SN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항이 6이고요. 세 번째 항까지 합이 6이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8이래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것과 구하라고 돼 있죠. 등비수열 공식 쓰는 거야, 그냥. 등비수열 공식은 알잖아. 알죠. 뭐 하나도 등비수열 다 해. 뭐 R-1분의 첫 항 R에서 깜짝 놀래키고 있어 쌤을.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R-1분의 R의 6제곱 빼기 1 얘는 18이 되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 있잖아. 이거 합차 아니에요, 합차? 합차로 쓰면은 R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몇이야? 주변을 봐! 6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R3제곱 더하기 1은 3 될 거 아니야. 그럼 R3제곱이 2가 나오겠죠. 이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친구를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R-1분의 A가 6이라는 사실까지 나오게 돼요. 너네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시그마 안 되는 건. 여기서 AR 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R 저거 구하면은 지수꼴 나오잖아. 지수꼴 나오는 상태로는 계산 안 한단 말이야. 저거 R2의 3분의 1제곱 잡고 저거 대입해가지고 A 구하면 A가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니?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S15로 가는 거야. 그럼 R-1분의 A 곱하기 R의 15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R-1분의 이게 몇인 거예요, 지금? 6인 거죠? R의 15제곱은 이 친구를 5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설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6 곱하기 R의 15제곱이 32죠. 32. 또 조심해. 32에다 1 빼는 거야. 여기 32였다가 여기다 1 빼는 거야. 31이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다? 186이 나온다. R15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하래니? 로그 2, 1 더하기 6분의 S15 하래지. 그 6분의 S15니까 저거 6으로 나누면 31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5 나오는 거죠. 전혀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팁을 주려면은 너네가 이제 등비수열하면요 그냥 풀어야 되거든. 저렇게 식 만들었을 때 R을 구하는 거 아니다.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R3제곱이 2면 R3제곱이 2인 상태로 그냥 푸는 거다. 뭐 딱히 더 얘기할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 2023년 왔네요. 이제 큰일 났다. 생긴 거 봐. 작같이도 생겼죠. 이거 풀이 보여주고 싶다. 풀이 졸라 길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내가 수업하면 최초로 상이라고 적었어요. 너네 난이도 이거 잘 안 볼 텐데 내가 상 진짜 잘 안 주거든요. 중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중까지가 제일 높이 준 거였어요. 얘는 상 줬어요, 상. 오늘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걸 나중에 몰아서 할까. 여기서부터 되게 애기애기해지잖아. 야 근데 이거 아까 그 A8 4제곱 아까 A8 제곱이랑 똑같지 않냐 문제가? 이래서 과거 기출을 풀어내는 거야. 과거 기출했던 게 그대로 출제된 거잖아 지금. 이거 전년도 어디냐? 2022년에 여기 있네. 모의 문제로 나왔던 거잖아. 모의 문제로 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의 문제도 이제 너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쌤이 또 시키겠고 그것도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쉬운 거를 좀 하면서 상을 할까. 근데 그럼 다음 주가 너무 힘들어지겠지? 그냥 여기서 개고생 한번 하자잉. 진짜로 근데 엄청 어려운 걸까? 한번 봐보자.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막 이러한 줄글 문제 많지 않았어? 근데 막상 풀 때는 어땠어요? 막 이해 못하는 거 전혀 없었잖아요. 생긴 것만 더러웠을 뿐이지. 아니냐? 한번 봐보자고. 첫째 항이 뭐래니? 정수래. 목소리 좀 크게 하자. 그리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얘기까지 했어 지금. 근데 두 집합 A, B가 닮은 것 같대요. 가족권 보자. 집합으로 나왔죠. 막대기가 어디 갔지? 아이씨 또 일어나서 해야 되네. 막대기 어디 갔어?
자, 이거 보면 뭐야? 뭘 원소로 가져? AK 제곱을 원소로 갖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제곱한 거, 두 번째 항을 제곱한 거, 세 번째 항을 제곱한 거 이런 걸 원소로 갖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원소로 가질 건데 그 원소의 특징이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어떤 조건을 갖는데? AK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는 얘 항이겠지. 근데 뭐래? 1에서 10 사이에. 그럼 뭐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을 각각 제곱한 걸 원소로 갖겠다는 거 아니야? 어렵냐? 전혀 아니지 않니? 그냥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쭉 나열을 할 건데 그걸 각각 제곱한 걸 원소로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A 끝났잖아. B 볼까? 이번에 이걸 원소로 갖겠대지. 또 쫄지 말고. 뭐 당연한 얘기고 이거. 1에서 10 사이 자연수라고 돼 있어. 잠깐 이거 못하네. 말이 안 되네. 네, 바꿔주세요. 아, 나 진짜. 아, 여기도 잘못됐구나. 위에 것도 잘못됐다더라. 수정해야겠다.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제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끊겨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와이프랑 야식 먹고 이제 보내줘야지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야 좆됐다 이러면 내가 이제 거기서 좆됐다 이랬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만들었거든. 잠깐 여기도 수정 좀 할게요. 잠깐만. 아 참. 됐고 들어와. 작게 말하라. 크게 말하라고. 자, 1부터 10까지 넣을 거야. 그럼 1 넣으면은 이거 1이잖아. 이거 뭐야? 풀마 반복되는 거잖아. 여기 제곱도 안 되겠지. 그럼 뭘 원소로 하는 거야?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풀마 반복되는 걸 항으로 원소로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집합 A를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했을 때 누가 더 큰지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제일 클 수도 있고 뭐 10번째 항이 제일 클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차례대로 이거를 하재. 그리고 뭐래? 집합 B의 원소도 그렇게 하재. 그럼 그랬을 때 요걸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얘를 제곱한 거랑 같대. 근데 두 번째는 알려줬어. 두 번째는 2래. 그리고 얘까지 줬어. 5래. 5조란 거야.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을 하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선 뭐냐면 첫째 항이 뭐래? 첫째 항이? 아니 첫째 항이 뭐래? 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시선이 아래쪽부터 가?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항이 뭐래? 다 다른데 그러면 정수라고 했잖아 첫 번째 항.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쭉 나열해서 작은 큰 거부터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첫 장이 정수인데 에러가 있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그리고 등비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보자. 첫째 항이 양수, 자연수였어. 그리고 공비가 양수였어요. 양수. 그러면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게 두 번째 항이잖아.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될까? 공비가 몇인지 알아? 공비 나 그냥 양수로밖에 안 했잖아. 그럼 공비가
1보다 컸으면 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야겠지. 공비가 1보다 크면 계속 항은 커지겠지. 근데 1보다 작았으면 계속 작아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항에서 자, 첫 번째 항이 자연수가 나왔고 공비도 1보다 컸다 해보자고. 그럼 뭐겠어? 첫 번째 항부터 항은 계속 커지겠지. 그럼 그때 뭐래?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알파 1, 알파 2로 하지. 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럼 알파 1은 뭐겠어요? 몇 번째 항이 가장 큰 거겠어? 10번째 항이 가장 크겠지. 항이 갈수록 커진다고 했잖아. 그럼 10번째 항이 가장 큰 거 아니야. 제곱했어도 당연히 10번째 항이 가장 제곱했을 때 클 거 아니야. 그 알파 1이 10번째 항이 되는 거라고. 너네가 이렇게 숫자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을 제곱한 거겠어? 두 번째 항은 알파 2는 아홉 번째 제곱이 틀려도 돼. 뱉어. 뱉는 게 중요한 거야. 틀려도 돼. 근데 아무것도 맞잖아. 아홉 번째가 제곱한 거잖아. 그럼 뚜두두두두 가겠지. 그 알파 10은 뭐겠어? 첫 번째 항이 제곱한 거겠지. 그치?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보자고. 첫 번째 항이 여전히 자연수라고 치자고.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았다고 쳐보자. 양수면서. 그럼 이제 항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알파 1에 오는 건 뭐겠어? 첫 번째 항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공비가 양수란 보장이 있어? 공비가 양수란 보장이 없어. 그럼 만약에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공비가 음수였어. 뭐 가볍게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 그럼 항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낚이는 거죠. 첫 번째 항이 자연수예요. 공비 곱했어요. 음수로 바뀌었죠. 또 공비 곱하면요. 양수로 바뀌게 돼요. 그럼 풀마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봐봐.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음수가 됐어. 세 번째 항은 양수가 됐고 네 번째 항은 음수가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양수인 것들만 모아두면 1, 3, 5, 7,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 뭐 해버려고? 제곱을 해버리지. 그럼 다시 풀마가 반복이 돼. 자, 그럼 말을 좀 고급지게 보자. 거기에 다 절대값이 올라.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절대값이 커지겠지. 그럼 결국 뭐야? 10번째를 제곱한 게 가장 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절대값이면 작아지겠지.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2분의 1로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이 가장 크겠지. 첫 번째 항을 제곱할게.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럼 이 A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둘 중 하나인 거야. 알파 1이 10번째 항을 제곱한 걸 수도 있고 알파 1이 첫 번째 항을 제곱한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을 제곱한 게 가장 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은 두 번째, 다음은 세 번째 항, 다음은 네 번째 항을 각각 제곱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적히게 되는 거겠지. A 10번째 항을 제곱한 게 가장 컸으면 10번째 항이었으면 다음 9번째, 8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 더 큰지 모른다 했을 때 뒤죽박죽으로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얘가 뭐 첫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지. 이걸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걸 오랫동안 시간 들여서 이해하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숫자를 찍어서 넣어. 케이스를 잡아서.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베타 얘기해야죠. B 얘기합시다. B는 뭐였어요? 풀마를 원소로 가는 거였죠.
제곱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2였다 치자. 똑같이 자연수. 공비를 3이었다고 치자. 2, 3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지. 두 번째 항은 6이지. 근데 거기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붙지. 이해돼? 그러면 2였어. 그 다음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은 18이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54가 되겠고, 표현표현 반복한다 했으니까. 선배님? 그럼 걔는 어때? 큰 거부터 나열하라고 하면 순차적이야? 섞이게 돼. 섞이게 되겠지. 일단 뭐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다 양수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맨 앞쪽에 있어. 근데 아까 공비를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커지겠지. 그럼 가장 큰 건 아홉 번째일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순서대로? 아홉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한 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애들을 모아두면 되는 거겠지. 자, 어떤 흐름인지 알겠습니까? 이 흐름을 이해해야지 여기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너는 어떤 것부터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제일 단순하게 생겼는데 단순하게 생긴 것부터 분석해야죠. 자, 그럼 베타가 2래요. 근데 베타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란 말이야. 두 번째로 큰 거야. 알 수가 없네. 두 번째 거부터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 야. 왜냐면 두 번째가 두 번째로 큰 게 몇 번장인데? 라고 하면 몇 번장인지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씩부터 분석을 하자. 우리 아까 A의 특징, A의 원소의 특징을 얘기를 했거든? A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둘 중 하나였던 거 아니야. A1제곱, A2제곱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A10제곱, A9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든가지. 근데 문제가 알파2분의 알파1을 하래잖아요. 그럼 이거잖아. 얘분의 얘 하든가 얘분의 얘 하든가 둘 중 하나인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몇 칸 차이 나니? 한 칸 차이 나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2분의 알파1은 R제곱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파 제곱분의 1인가? 알파 제곱분의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얘분의 2 할 거 아니야. 한 칸 차이 난다며. 등비잖아. 나누면 공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R제곱이 등장하겠지. 근데 두 번째 항이 지금 분모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큰 항이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R제곱분의 1이 나오겠지. 근데 얘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분의 얘인 거잖아. 그럼 A9분의 A10인 거지. 그럼 그땐 그냥 R이 나오지. 쌤마 여기까지 됐어? 그럼 뭐예요? 공비가 R제곱분의 1 아니면 R제곱 둘 중 하나가 정인 거죠. 아, 졸라했네. 여기까지 됐니? 그럼 그게 뭐랑 같대? 베타2분의 베타1이랑 같다며. 그럼 베타2분의 베타1은 제곱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뭐야? 풀마 R분의 1 또는 풀마 R 이렇게 나오겠죠. 짜증나. 아, 공비가 양수란 말만 주면 안 된다. 졸라 짜증나.
그러니까 지금 뭐냐? 얘네들을 나눴지. 그럼 R분의 1 아니면 R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한 칸 차이 나고 여기 공비 1제곱 남았다는 게 뭔 말이야? 얘네들도 한 칸 차이 난다는 소리인 거잖아. 한 칸 차이 난다고? 그럼 그 말은 아까 뭐야? 순차적으로 된다는 거지. 얘도 순차적으로 항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확신한 거는 얘도 순차적이었어. 얘가 순차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베타는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얘도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베타 1, 베타 2, 베타 3 요것도 이제 그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A10, A9, A8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거 의대 문제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잠깐 이거 의대 문제 같은데? 잠깐 약식고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 이거 의대 문제 갖고 온 것 같은데? 몰라 일단 해보자. 일단 나온 거니까. 왜냐면 의대도 같은 날을 보니까. 의대도 같은 날을 보거든. 몰라 일단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베타가 집합 비의 원소잖아. 근데 아까 집합 비의 특징이 풀마풀마를 원소로 갖는 거였지. 풀마풀마를 원소로 갖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1 넣으면 a1이지. 문제 봐야지 이 자식아. 두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a2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부호는 해줘야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럼 뭐니? 예분의 2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2고 예분의 2는 마이너스 r인 거잖아. 여기 지금 풀마라고 했잖아. 둘 다 마이너스였던 거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 공비는 도대체 양수냐, 음수냐? 근데 아까 우리 뭐였어? 공비가 양수였으면 풀마풀마 반복되잖아, 항들이. 요거 나열하면 풀마풀마 반복되잖아. 그럼 아까 순차적이었어? 아니면 홀수 몰아서 짝수 몰아서였어? 홀수 몰아서 짝수 몰아서였지.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얘가. 그럼 공비가 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비가 그러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소리인 거지. 공비가 양수였으면 몰아서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럼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그럼 여기서 또 밝혀지는 게 공비가 음수여야 된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지. 집중해야 돼. 잘 따라오고 있니? 이해되고 있죠? 응. 자, 그럼 많이 왔어요, 지금. 공비 음수라는 것까지 도출시켰어요. 근데 이게 몇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이제 뭐야? 두 번째 항이 2래. 두 번째 항이 2래. 근데 두 번째 항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첫 번째 경우는 뭐였을까? 이렇게 나오려면은 가장 큰 게 얘이려면은 가장 큰 게 얘이려면은 공비가 분수 형태를 곱해야 돼? 자연수 형태를 곱해야 돼? 얘가 제일 커야 돼. A1이 제일 커야 돼. 분수 형태여야겠지. 근데 공비 음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야. 그래야지 분수가 나오잖아 여기서. 그치? 그럼 아래 거는 뭐겠어?
10번째가 가장 크잖아. 그럼 이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형태여야겠지. 그래야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야지 풀마 했을 때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베타2가 2래요. 그럼 2래요. 그럼 얘 갖다가 쳐보자. 얘 갖다가 쳐보자. 그럼 이제 케이스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냐? 언제까지? 이거 의대 문제 같은데? 자, 공기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아니 당연히 막상 풀면 별로 안 어렵겠지 했는데 졸라 어려운데.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를 보자고. 뭐 집중 안 해. 공비가 마이너스여도 베타 그게 풀마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 봐봐. 첫 항을 2라고 해보자고. 그럼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보자고. 그럼 뭐야? 처음에 2잖아.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플러스를 되는 거잖아. 요 마이너스로 인하여 부호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 요 마이너스 때문에. 요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를 통일시켜주는 거야. 이거 뭐야? 2,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응. 됐죠? 씨발. 왜 지금?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현타가 오지? 두 번째 항이 2라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이니까 얘 말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2라고 하자고. 이게 2인 거지. 그럼 A2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일단 됐죠? 응. 자, 그럼 이제 저기 보자. 베타1 빼기 베타2분의 알파1 빼기 알파2가 5라고 돼 있죠. 그럼 베타1 빼기 베타2분의 알파1 빼기 알파2라고 했을 때, 자, 베타1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베타1은 A1이지. 베타1은 A1이지. 그러면 A1, 그 다음에 베타2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대입해야겠죠? 그리고 알파1 찾고 알파2도 찾아야 되잖아, 이제. 자, 근데 공비가 이거라고 했어. 공비가 분수지. 그럼 위에 거일까, 아래 거일까? 공비가 분수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일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A1 제곱 빼기 A2 제곱인데 우리 A2 마이너스 2라고 해놨잖아, 지금. 그럼 이게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5여야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뭐겠어요? A1 빼기 더하기 2는 5 될 거 아니야. 약분 되잖아, 둘이. 그럼 A1이 몇 나오니? 3 나오지. 오! 정수 나왔다. 첫 번째 정수라며. 다 했네. 첫 번째는 3이야. 두 번째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공비가 몇이어야겠어?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뭐야? 이거 보니까 다 맞았어. 다 했네. 이거 할 필요 없네. 얘는 하지 말자, 우리. 얘 하지 말자. 얘 다 나왔잖아. 그쵸? 그럼 알파2 곱하기 베타3 하는 거지, 이제. 그럼 알파2는 뭐야? 얘가 맞았던 거잖아, 지금. 그럼 4지, 4. 베타3는? 베타3는 이제 얘죠. 얘죠? A3. 그럼 A3니까 첫 항 3이고 공비만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3에다가 공비 2번 9분의 4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둘을 곱하면 3분의 16 나오겠네요.
됐어요? 씨 와졌다. 지금 잠깐 해설식 봤는데 얘 하면은 첫 항이 정수가 안 나오네. 방금 같이 풀면. 막상 푸니? 아니 이거 의대 문제 같은데 진짜 아무리 봐도. 네, 이게 해설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까지. 이게 해설지. 여기까지만. 아, 이게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야? 여기까지. 해설지가 A 분홍 천장이라고. 나 잘하지 저. 사실 내가 또 어제 만들면서 해설지 딱 그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읽지도 않았어. 그냥 너무 많은 거야 양이. 에이 뭐 어렵겠어?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얻어가는 거를 그래도 이왕 했잖아 우리. 얻어가는 걸 좀 하자면 가조건 일단 이해하는 거랑 나조건 이해하는 것까지는 일단 반드시 이해해야지 이거. 어렵진 않았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했어?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얘라고 하자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첫 장이 정수라는 정보만 있고 공비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항이 순차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등비수열은 지수함수 형태예요. 식 자체가. 그럼 지수함수 특징이 뭐야? 왔다 갔다 해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 0에 가까워지면서 쭉 내려가거나. 그치? 그러니까 이제 또 뭐야? 제곱을 원소로 갖겠다며. 그럼 제곱을 원소로 갖겠다는 그 제곱에 집중하고 제곱은 그냥 신경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부호를 양수 만든다는 거야.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면 뭐야?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얘를 계속 항에 갈수록 키운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10번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 심지어 제곱도 했으니까 당연히 10번장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지. 공비 음수인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았으면 왜? 자꾸 전화 오네? 아니야 전화 켜진 거야. 아 배터리가 없어. 야 그럼 아까 충전하지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아이고 잘. 공비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작아질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A의 원소의 특징이 쭉 커지냐 갈수록 커질래 아니면은 갈수록 작아질래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였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얘랑 이었단 말이야. 어려웠던 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이랬던 거야. 얘는 풀마 반복된다는 거야. 풀마가 반복되니까 공비가 1보다 컸어. 양수였어 공비가. 그럼 풀마가 되기 때문에 그걸 큰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항이 양수고 자연수고 공비가 음수였다고 치면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이 양수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큰 수부터 쓰면은 이쁜 순차적이 아니라 홀수들이 먼저 앞에 다 쓰이고 그 다음에 짝수들이 다 쓰이는 거 아니야. 순차적이 아닌 형태가 발생하지. 근데 이제 공비가 음수였으면 풀마잖아. 근데 공비가 음수도 뭐야? 풀마잖아. 나열되면. 그럼 풀마에 풀마를 곱하니까 뭐겠어요? 부호가 통일되겠죠. 그럼 부호가 통일되면 뭐인 거야?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럼 이 베타라는 친구는 둘 중 하나인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쓸래? 아니면 홀수 몰아서 짝수 몰아서 쓸래? 둘 중 하나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해봤던 거지. 얘를 해봤더니 어때? 알파 2분의 알파 1을 해봤어. 얘는 순차적이야 무조건. 그럼 r제곱분의 1 아니면 r제곱 둘 중 하나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입해가지고 베타 2분의 베타 1을 하게 되면은 r분의 1 아니면 r이란 말이야. 그럼 r분의 1이랑 r이라는 의미가 결국 얘네 둘 몇 칸 차이 나는다는 거야. 누가 더 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칸 차이 나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비가 음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공비가 양수가 아니고. 근데 이제 공비가 -1하고 0 사이, 즉 분수 형태였어. 그럼 뭐야? 작은 거부터 이제 10번째까지 가겠지. 순차적으로. 공비가 -1보다 작았으면 10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순차적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였던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빌어야겠지. 둘 중 하나가 맞기를. 아니, 둘 중 하나에서 이제 한 번에 끝나기를. 근데 사실 내가 이거 베타는 2 보고 공비가 -1하고 0 사이를 넣자고 해요. 베타가 2면요. 요게 2였어 예를 들어. 근데 공비가 -1보다 작대잖아.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면은 -2 이런 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4 되고. 아 별로 의미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 그냥 이거 한 거야. 그럼 이걸 해서 뭐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계산했더니 이제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정할 수 있었으니까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깔끔하게 A1이 정수가 나왔고 공비도 저 범위에 맞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설지 보니까 얘로 하면 안 된대요. 얘로 하면 첫 번째 항이 정수가 안 나오고 분수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몇 나오냐? 에이씨 이렇게 나오는데요.